안녕하세요. 우리 2023년 세무사 유예 기본반 재무회계 학습 전략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릴 텐데, 구성은 그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게요. 작년 시험 문제 분석하는 내용,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 전략을 수행해야 되는지 그걸로 나눠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2022년 세무사 2차 시험을 간단하게 총평하자면요. 여태까지 2차 시험을 제가 IFRS 도입된 때부터 여태까지 강의를 계속 해왔으니까 세무사와 관련해서. 그래서 첫 번째, 여태까지 시험 중에서 양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양이 엄청나게 많은 시험 문제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 시험 문제가 주제를 물어볼 때요. 뭐 중급회계나 고급회계 이제 단원 기준으로 물어볼 때 많이 나오면 4개, 적게 나오면 2개 정도가 출제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도 많은 다양한 주제를 출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시간이 좀 압박됐어요. 여태까지 뭐 모르는 문제를 못 풀더라도 전 문제를 건드리지 못한 문제는 없었는데, 시험은 없었는데 시간이 좀 압박이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 문제가 이렇게 돼 있었죠. 문제 1번과 2번으로 구성돼 있고, 물음이 문제 1번이 5개였고요. 문제 2번이 4개였으니까 총 물음이 9개입니다. 이 정도면 그나마 풀만해요, 그래도. 근데 이 물음에 또 소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1번에 소문항이 5개였고, 문제 2번에 물음 1번이 소문항이 10개고, 그 소문항을 다 합쳐보면 41개의 소문항이 있었다. 그래서 시간 안에 원가까지 생각하면, 원가도 회계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풀기 쉽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험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거는, 일단은 이렇게 다양한 주제가 출제되고 시간 압박이 있었지만 오히려 여러분들 2가지 주제가 나왔는데 시험을 아예 여태까지 처음 보는 문제가 출제된 적도 여러분들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2010년도부터. 대신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일반 학원, 어느 학원에서 다녔었어도 처음 보는 문제는 이제 파생상품, 이거는 이제 회계사 준비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되게 쉬운 문제였지만 좀 아마 공부를 좀 안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회계정책의 변경에서 최초 적용할 경우에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최초 적용할 경우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전진 적용한다. 그 규정 모르면 못 푸는 문제, 요게 한 4점 정도 됐었고요. 요게 한 4점 정도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52점 정도 이제 다른 문제에 이거 제끼고 풀면 되니까,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뭐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런 시험으로 나왔어요. 근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릅니다. 또 출제 유형이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보수적으로 수험생은 준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2023년 2차 대비 재무회계 학습 전략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는 맨날 똑같은 얘기 합니다. 일단 시험이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지막에 한 2달 동안 정리를 하게 되면 지엽적인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까먹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책이 있으면 뭐 요약서 같은 거 하나씩 갖고 있거나 기본서로 공부를 하시죠. 그러면 이론을 충실하게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회계 처리를 충실하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좀 빨리 푸는 방법, 스킬 같은 것을 충실하게 공부해야지,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해야지 성적이 높아져요. 응용력도 올라가고. 그래서 일단 기본에 좀 충실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올해 시험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한 사람이고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50점 맞은 사람이 있고요. 고급 회계를 아예 제끼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81점을 맞은 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공부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시험이 있으면 난이도가 있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시간 안에 다 못 풀잖아요. 제가 들어가도 다 못 풉니다. 물론 저는 재무회계는 다 맞을 수 있죠. 60점. 그러나 원가회계는 하나도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있는데, 이 난이도가 하인 문제가 있고 중인 문제가 있고 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출제되면 여러분들은 이 하인 문제와 중인 문제를 골라서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골라 푸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골라 푸는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성적이 높게 나왔을 거고, 어려운 문제를 계속
풀면서 시간을 허비하신 분들은 자기 실력에 대비해서 한 20점 정도 성적이 안 나왔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제 골라 푸는 연습을 좀 하시고, 요거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유해 1기 강의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공부할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각 학원마다 유해 2기나 3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 시험과 비슷한 유형으로 여러분들한테 출제하는데, 해커스는 매년 강사님들이 새로운 유형으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요 유해 2기와 3기 때 충분한 이 연습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떨지 않고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저는 이번 시험과 관련해서 요거 하나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번 시험과 관련해서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동차생일 때는 사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세법학이 너무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재무회계를 모든 단원을 다 들고 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단원을 제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해생은 절대 한 단원이라도 제끼지 마세요. 그래서 단원 전체를 절대 제끼지는 마세요. 제끼지 말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1차 붙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1단원부터 맨 마지막 24단원까지 재책 기준으로 회계변경과 오류수정과 현금흐름표가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러면 뒤쪽에 가는 단원일수록 여러분들의 실력이 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동차 2차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의욕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회계변경과 오류수정과 현금흐름표는 2차 때도 제낄 가능성이 크죠. 1차 때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올해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원을 꼭 낸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 그래서 그게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유해생의 경우에 단원 전체를 좀 제끼지 마시고 부분 점수라도 받자.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가 올해 15점, 15점으로 나눴지만 충분히 점수를 1점이나 2점으로 나눠서 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60%에서 70%만 맞았어도 그냥 고득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원 전체를 좀 제끼지 마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간 압박이 되니까 빨리 풀어서 많은 문제를 풀려고 계속 공부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엔 이렇게 하죠. 재책 기준으로는 이제 요약서 또는 기본서. 그래서 이론 요약을 하죠. 다 까먹었으니까 2달 동안 쉬어서. 그 다음에 이론 요약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문제를 풀죠. 근데 문제를 풀 때 방법이 회계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하죠. 사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골라 풀어서 8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수석하려고 이제 스킬 같은 것을 공부를 하시는데 절대 이렇게는 공부하지 마세요. 이론 요약 공부한 다음에 스킬로 바로 가는 방법. 알겠죠? 그러면 조금만 문제가 응용돼도 그 문제를 응용하지 못해서 모든 문제를 다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론 요약을 하고 회계 처리를 한 다음에 스킬을 이해해야지 요 스킬을 가지고 실전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빨리 풀 수 있고. 그래서 제가 회계 원리나 중급회계 때부터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많이 해봐야 시험장에서 회계 처리 안 하고 풀 수 있다.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든 스킬은 회계 처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것도 하나 주의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요 학습 전략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고급회계인데요. 고급회계는 여러분들이 유해생일 때 이제 과감하게 고급회계를 제끼겠다 그러면 생각하지 마시고 중급회계에서 100점 맞으려고 공부를 하시고, 하겠다 그러면 중급회계만큼 3회 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급회계를 준비해서 중급회계가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고급회계는 어쨌든 취사 선택이 되는데, 최근 기준으로 봐서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고급회계가 뭐 30점으로 출제된다, 제가 이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4점에서 8점 정도는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고급회계는 여러분들이, 제가 온라인으로 찍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마다 고급회계 공부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3회 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급은 취사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는 이 강의를 합격자 발표일 전에 찍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여러분들 얼굴을 보기 싫거든요. 저한테 들으신 분들을. 그래서 모두 합격했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떨어지셔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두 가지예요. 일단 또 유예 기간을 좀 여러분들이 버텨야 되잖아요. 동차 기간보다 유예 기간이 조금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일주일간 처음부터 막 14시간씩 공부할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이 2달 남기 전, 그러니까 시험 2달 전까지는요, 한 주 6일 정도 공부를 하시고 플러스 1일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뭐 여자친구를 만나던가 아니면 뭐 여자친구가 없다 그럼 집에서 그냥 푹 쉬시던가 아니면 뭐 게임을 좋아하시면 게임 하루 정도는 하시던가. 그래서 주 6일은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요 6일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의 체력에 맞게 내가 하루에 뭐 8시간을 공부하겠다, 9시간을 공부하겠다, 10시간을 공부하겠다. 그럼 들쑥날쑥하게 14시간 공부해서 다음날 결석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신 다음에 충분히 자기 체력을 유지할 만큼 꾸준하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시간을 공부해도 돼요. 집중력 있게 8시간 공부하면 피곤하게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는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시간 수업 듣고 이제 복습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꾸준히 주 6일만 버티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2달이 남았을 때는 이제 일요일도 빠지지 않고 그냥 풀로 맨 마지막 체력을 불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인생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조급하게 마음을 갖겠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3년 이상 공부를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2가지가 되게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긴 수업 기간 하실 때 체력 관리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꼭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좀 얻어야 돼요. 그리고 전년도에 실패를 하셨으면 그 실패를 왜 내가 했는지 분석해서 내 마음가짐을 굳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 2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유의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젊었을 때 20대 때 수험생활 때 이걸 잘했냐? 잘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도 잘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사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체력 관리와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 제 체력 관리와 멘탈 관리를 되게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2개를 좀 주의하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들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저희 해커스 유해반에서 재무회계 저한테 들으신다면 첫째 날에 반갑게 여러분들 맞이해서 제가 열심히 가르쳐서 여러분들 꼭 합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